자, 현재 보시게 되시면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이거는. 근데 나스닥 일봉으로 흐름을 보셨을 때 200일선을 이탈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이틀간 대략 한 4% 정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미국 증시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증시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스닥이 떨어짐에 따라서 리플도 연일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확전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양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됨,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됨으로써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어저께 발표했던 데이터 소비자 심리지수 보시게 되었을 때는 심리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쟁에 대한 여파에 대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약화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시는 거냐면, 소비가 많이 둔화될 수 있구나, 지금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경우에는 반값 세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뭐 10,000원에 팔던 물건을 5,000원에 판다든지 4,000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진율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는 둔화되고 기업에 대한 매출액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 둔화, 이제 고용에 대한 전망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잘 나가지 않고 기업들도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긴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서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소비 둔화, 그리고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물가는 상승한다 라는 개념이 뭐예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1초 만에 시장 바뀌면서 온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들이 다 쌓여가고 발표가 되고 확실하게 경기가 둔화가 되었을 때야말로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오진 않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계속 안 좋게 나와주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될 때마다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물가가 가장 문제이죠.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금리 향방을 알려주는 패드워치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부분들인데, 보시면 9월 16일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5대5 확률입니다. 그죠? 금리 인하는 오히려 0%에 가까워요. 그리고 10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350, 375 이게 현재거든요. 근데 375, 400은 49.03%에서 61.21%로 무려 12%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10월 28일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얘기가 나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미국의 데이터, 소비 관련 데이터, 소비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것은 일본의 2년물 단기채인데, 단기채 금리도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2년물 단기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단기간에 일본의 금리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거의 이제 고점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진짜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4월 초중순 안으로 전쟁이 무조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끝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금리 인상 확률이라는 게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시점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줬을 때, 어찌 보면 침체성 금리 인하의 성격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으로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른 시기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8월 달에 이제 작년에 이제 잭슨 홀 미팅 당시에 파월이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했던 시장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침체성 금리 인하의 성격을 띠었다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을 띠었을 때는 급등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이 빨리 끝나고 나서 이런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을 띈 금리 인하가 한 6월에서 7월 달 정도에 나오게 되어서 6월에서 7월 달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6월에서 7월 달 정도의 금리나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이라는 게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6월, 7월이면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4월이고 4월, 5월 까지는 하더라도 2달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리플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는 바닥에서 횡보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제가 2022년도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때가 지금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자체는 이때가 정말 많이 높게 나왔었어요. 그때 물가 상승률이 9%나 됐으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몇 퍼센트예요? 3%대 중반이에요. 엄청 높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관점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비유를 해드린 겁니다. 비유라기보다는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었을 때, 자 보시면 7월 달부터 해서 9%를 찍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8월 달에 확실히 물가 자체가 많이 내려간 게 보이실 거예요. 6%까지 내려갔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6, 7월 달에 어떻게 돼요? 7월 달, 8월 달이 이때였습니다. 이때 당시가 7월 8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물가가 9%대에서 6%대로 쭉 내려가니까,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엄청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를 잡혀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미 물가 자체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상승이 나오기보다는요, 4월에는 당연히 바닥에서 횡보하는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5월, 6월 정도에 물가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아까 보셨던 2022년도처럼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리플이 올라간다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되, 물가가 5월 달에 빠르게 잡힐 때는 5월 달, 6월 달 정도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6, 7월 정도에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이제 2분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단기적인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긴 장기적인 흐름들을 보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 전략이라는 걸 세울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긴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어쨌든 메이저 코인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플도 지지부진하고 당분간은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리플로 이렇게 수익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또 쉬어갈 때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로 제가 지금 단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센트리퓨즈 나가가지고 지금 보시면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단타는 이렇게 또 쉬어갈 때 이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타로도 수익을 또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한 번씩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로 제가 지금 단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센트리퓨즈 나가가지고 지금 보시면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단타는 이렇게 또 쉬어갈 때 이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타로도 수익을 또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한 번씩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